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지원해준 나라들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국방부의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의 성명을 포스팅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지원해준 파트너 국가에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Stand with Ukraine, Stand up for Ukraine이란 해시태그와 함께 우리의 우방은 우리의 승리라는 문구도 달았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동영상도 첨부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 폐허가 된 건물 안에서 밖을 응시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국가명이 자막으로 흐릅니다. 알파벳 순서로 모두 31개국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진정한 친구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해준 파트너에게 감사한다는 음성 역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원 국가 31개국 가운데 일본은 쏙 빠졌습니다. 3억 달러와 함께 방탄 재킷, 방독 마스크 등 인도적 구호 물자를 지원했는데 감사 명단에서 빠지자 일본 여론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친일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냐? 3억 달러는 돈도 아니냐? 어떻게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일 수가 있느냐는 반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신세를 징계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한 일본인들이 우크라이나의 행태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지원을 했느냐? 일을 제대로 하라고 외무성에 촉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받아들여 온갖 친절을 베풀고 있는 마당에 일본인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젤렌스키는 일본 국회에서 열린 화상연설에서 일본은 아시아 리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화상연설을 한 건 독일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데 우크라이나는 일본을 감사 국가 명단에서 빼버렸습니다. 마츠노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감사국 명단은 문맥으로 봤을 때 군사무기 지원국에 한정한 것으로 추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측의 취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대신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감사 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젤렌스키와 전화회담을 갖고 식료품을 지원하려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입장만 뻘쭘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감사국 명단 제외는 우크라이나가 무솔리니, 히틀러와 함께 쇼와 천황을 같은 반열에 올린 포스팅으로 일본인들을 격분케 한 뒤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폭탄입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환율로 보면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이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엔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악성 인플레이션 조짐도 확연해 일본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생활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상징적인 예가 주류 가격 인상입니다. 아사히 슈퍼드라이가 14년 7개월 만에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아사히 비루는 10월 1일 출하분부터 맥주류, 논알코올 음료, 위스키 등 모두 162개 품목의 가격을 올린다고 예고했습니다. 인상폭은 6에서 10%가량입니다. 메가와 옥수수 같은 원재료와 알루미늄 같은 포장재료, 물류비 등이 모두 오르는 바람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아사히 비루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G7 한다고 나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식량 수급과 물류가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면서 물가 앙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녀야만 전쟁이 아닙니다. 에너지, 식량, 자원을 둘러싼 전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4월 25일자 영국 데일리 미러의 표지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기사는 하단입니다. 영국인들이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게 생겼다는 기사입니다. 공과금 내는 고통이 가정을 강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신문은 올해 여름부터 52%의 영국인들은 공과금을 낼 수 없을 것이며 530만 명은 난방과 음식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밥을 해먹는 것과 온수를 트는 것 가운데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일리 미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가 이미 공과금을 낼 사정이 못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2%는 향후 몇 주 안에 곤란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나머지 31%는 몇 달 안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 전기료도 현재 1917파운드에서 2500파운드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화로 314만 원이 398만 원까지 오르는 겁니다. 1년치 전기료인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영국인은 37%는 새 옷 구매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30%는 차를 덜 몰겠다. 또 16%는 휴가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불법 전쟁이 석 달째 접어들고 있다. 러시아는 오데사 그리고 마리오폴 포위 작전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어린이를 공격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나가 떨어지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가 떨어지는 것은 영국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푸틴과 싸우고 있는 동안 영국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게 생겼습니다. 정작 끔찍한 일은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천연가스는 유럽에서 12%나 올랐습니다. 천연가스를 루블로 결제하는 것을 두고 유럽 각국은 저마다 방침이 다릅니다. 폴란드가 루블 결제를 거부하자 러시아는 가스 공급을 끊었습니다. 또 불가리아로 통하는 가스 파이프도 잠궜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형국에 대해 시범 케이스로 응징을 한 겁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나토가 나라 수는 많아도 러시아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주먹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러시아는 아예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일은 어떤 경우라도 천연가스는 루블로 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의 에너지 사이에 발목이 잡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 고문 아레스토비치는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는 즉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중무기들이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중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절실히 필요하며 서구가 곧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국정을 극단 대번 쓰듯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고를 쓴 다음에 그것을 드라마로 옮기는 식입니다. 젤렌스키와 아레스토비치의 이런 허세는 2003년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사담 후세인의 선전장관 모하메드 사이드 알 사하프와 닮았다고 보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초기 바그다드의 한 호텔에서 매일 전황 브리핑을 하면서 허세가 심해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서방 기자들은 그에게 바그다드 밥이란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의 어록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교도는 바그다드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라든지 워싱턴은 미군 병사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식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중화기가 없다는 아레스토비치의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우크라이나군에서는 1910년에 처음 생산된 막심 1910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또 1946년부터 50년까지 생산된 DP-46이란 기관총도 사용합니다. 기관총은 만들 때 걸작이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무기 가운데 가장 진보가 느린 게 기관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부패가 심해 전쟁이 발발하자 PK, PKM,
DSHK 같은 쓸만한 화기들을 빼돌려 해외에 팔아먹었습니다. RPG-7 유탄 발사기는 장부상 기록된 것의 20%, 나머지 기관총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과 검찰, 정보부가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무기는 물론이고 신규로 서구에서 지원받는 무기들도 속속 사라지거나 러시아군에 노획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